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 강사 신민화입니다. 네, 여러분 그 39기 관세사 합격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제가 33기 관세사에 합격했었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인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이제 출근이 9시, 8시였나? 그랬는데 저희가 그 합격자 발표 시간이 9시인가 10시인가 여가지고 출근하고 나서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이후에 그 문자라든지 전화로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합격하자는 통지를 보자마자 인턴인데 옆에 차장님한테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합격했다고 막 눈물을 흘려서 그 이제 차장님이 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셔가지고 그날 같이 점심 일식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하필 또 그 인턴을 했었던 기관이 이제 무역 관련 기관이어가지고 더 우리 뭐 회사의 관세사가 좀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갑자기 저를 그냥 어린 인턴으로만 보시다가 관세사 인턴이라고 해서 엄청 좀 축혀 올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기쁠까 지금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이게 또 취업과는 조금 다르게 시험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을 계속 묵묵히 걸어온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목걸이다, 승자의 목걸이다 보니까 더욱더 합격의 기쁨이 진하게 느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책을 이제 갖다 버리고 싶으실 정도로 지금 강력한 그 열망에 지금 젖어 있으실 텐데, 이제 책은 오히려 제 실무를 위해서 다시 책장에 다시 고이고이 꽂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관세사니까요. 관세사가 뭐냐, 이제 여러분이 막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무 필드를 뛰면서 도움이 필요한 화주 그리고 대기업 기타 등등의 뭐 조언을 구하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는 보통 그 관세사 그 예비 관세사들의 삶은 어떻게 좀 흘러가냐라고 하면 보통 합격자 축하회원 파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 축하회원 파티를 가서 그 여러 이제 90명의 동기들과 이제 눈맞춤을 하고 친한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동기 회장을 뽑는 자리를 또 이제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지방에 살아가지고 막 MT는 못 갔지만 막 축하회한테 친해지는 동기들이랑 뭐 같이 MT도 가시고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축하회지 좀 지나고 나고 술도 많이 먹고 동기랑 이제 눈맞춤도 하고 어머 저기 뭐 작년에 같이 뭐 실전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다가 집체 교육을 좀 진행을 해요. 네, 집체 교육이 필수예요, 여러분. 진짜 관세사의 명함을 달고 싶으시면은 집체 교육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집체 교육이 너무 약간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한 달이 되실 거예요. 한 달 정도 봤는데 그때 동기랑 정말 살을 부딪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속히 말하면 친밀함의 시간인 거죠. 근데 집체 교육을 38기랑 37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으로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동기인데 잘 모르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39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풀려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저는 열심히 날 놀아가지고 그때 집체 교육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들어요. 막 하루하루 막 어떻게 놀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집체 교육 할 때 끝나고 나서는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뭐 합격하지 못하면은 집체 교육을 다 재수강해야 된다는 이런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관세사니까 당연히 뭐 페널티 부과 없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집체 교육이 끝나면 집체 교육 일단 듣고요. 집체 교육 일반적으로 1월경 정도에 들어요. 1월경 정도에 들어서 2월 정도에 좀 다 듣고요. 그리고 집체교육 끝나면 저희가 법정 수습을 받게 돼요.
실제부 관세사무소라든지 관세법인에 가서 필드로 일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법정 수습을 받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즉 집체교육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 끝나기 전부터 조금 시작을 하죠. 원하는 기업 그리고 관세법인 뭐 등의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즐거운 날. 꼴을 좀 그리려고 했었는데 잘 안 그려졌네요. 여기서부터는 내 동기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돼서 다 같이 전체 면접을 보기도 하고 1대1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가 무수히 쏟아져요. 근데 요즘 관세 시장이 좀 차갑죠. 쿨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수습 관세사들을 뽑았었을 때 느낌은 그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썼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이제 관세사다. 내가 관세사가 직함이 있으니까 날 뽑아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경쟁이다 보니 여기서부터 우리 진정한 관세사로서의 삶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같이 열심히 쓰셔가지고 법정 수습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관세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진정한 관세사가 되려고 하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한국관세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진정한 관세사가 됩니다. 즉 내가 어디 나가서 저는 관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민아 관세사입니다. 어디 법인 소속 신민아 관세사, 저 대표 신민아 관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력서를 어디다 쓸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보통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소. 합동사무소 포함입니다. 조금 조그만 규모. 두 번째는 대형법인. 대형 관세법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대형 관세법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계법인. 그리고 기타 대기업입니다. 대중소라고 얘기할게요. 대중소 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든 공시 채용이든 해당 기업이 원하는 폼에 맞춰가지고 이력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해당 기업에서는 저희가 법정 수습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관세사에다가 저희 어떤 그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6개월간 법정 수습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 증빙을 내야 되는데 이건 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수습은 이 세 곳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기업마다 조금 배울 수 있는 거라든지 필요 역량이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사무소에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다 본인의 역량껏 다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대형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트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업무를 좀 수행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회계법인은 아무래도 심사라든지 쟁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자기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를 좀 타겟팅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회법을 들어갔다고 해서 대형법인을 들어갔다고 해서 혹은 관세사무소에 시작했다고 해서 본인의 끝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시작이 여기인 거지 끝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경험하고 6개월만 끝나면 본인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만약에 6개월 못 채우더라도 다른 법인에 가서 연장해서 수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시고 나서 취업을 해서 관세사 일에 뛰어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관세사가 됐어요. 매우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1월까지 뭐 하고 있냐, 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 추천드리는 거는 여행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영어. 너무 식상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관세사도 여러분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자가 돼도 사실 대표자는 더 여행을 못 가죠. 왜냐면 주말이 없어요. 사업가든 대표들은 주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온전히 몰두를 해서 뭔가 집중을 하기 전에 좀 길게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해외로 한 10일 정도로 여행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10일간의 휴가를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 쓰려고 하니 부담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가 수입이고 수출이고 그리고 컨설팅이고 이런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오늘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다음날 물건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슈가 팡팡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일이라는 시간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행을 좀 길게 뭐 어디 뭐 유럽이든 아니면은 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동남아 국가 순회 이렇게 좀 다녀온 언니도 있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혹시 다녀올 수 있으면 어학에 관심 많은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가 뭐 관세사에서 많이 쓰임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분야로 본인이 전공하시고 업무를 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언어는 정말 본인의 앞으로 살면서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시간이 남으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학연수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효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할 때 저 모저해주시고 서포팅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꼭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격자 축하 영상인가 여러분이 합격자 분들이 열심히 보시겠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억울하게 혹은 이번에 잘 안 됐다 40회 관세사를 한번 노려봐야겠다는 친구들한테도 좀 한마디 좀 남기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 됐다 40회 관세사를 좀 노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대했는데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간신히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 과목에 예상치 못한 과락이라든지 과락은 다 넘겼는데 평균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간신히 한 친구들은 지금 제 생각에 멘탈 케어가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본인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을, 합격자의 시간을 지금 기다려 오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뭔가 부서지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시 책상에 그냥 고지곳대로 앉아있다기보다는 좀 케어를 충분히 받으시고 다시 그 열심히 했던 열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책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카운팅을 하셨을 때에도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던 시간만 카운팅을 하고 그게 공부하는 시간이지, 내가 우울에 빠져서 자꾸 잡생각과 잡념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멘탈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알고 있어. 제가 뭔가 케어를 뭐 이렇게 A부터 A로 하세요, B로 하세요, C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정말 이건 운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탈 케어를 가장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다음 일을 노려야지, 다음을 노려야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제 생각 왠지 2차 시험 끝나거나 조금 쉬었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이제 시험 발표 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친구들이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자, 합격자 발표 끝났어요. 이제 40회 관세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서 2차 기본 강의부터 다시 2차 기본 강의 충분히 잘 들었고 이해된다고 하면 압축 강의부터 강의해서 본인이
그 관세 평가, 뭐 무역 실무, 반세퍼, AHS 이 모든 그 생각회를 다시 돌려놓는 작업에 돌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나는 쉴 수 있고 나는 뭐 알바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제 다 마음 정리하시고 이제 완전 40회 관세사들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을 하세요. 약간 벗어나셔서 리프레시 하시고 책상에 앉아 있으시고 더 이상 리프레시는 끝났고요. 자, 모두 다시 40회 관세사를 합격을 위해서 달려야 하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수험생이고 관세사 합격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의 체력을 만들어 놓고 다시 공부에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9회 관세사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관세사와 동등한 관세사의 위치에 서서 이제 필드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